지금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월드컵이 열리거나 아니면 다른 국제대회가 열리면 축구장에서 꼭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붉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 붉은 악마들. 그죠? 오늘은 이제 이 붉은 악마가 그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촛불 집회 또 촛불 혁명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이텔이라고 그러죠. 하이텔. 예전에 이제 처음 인터넷은 이제 전화 모뎀으로 시작을 했죠. 매우 느린 텍스트만 가고 이런 인터넷으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 1995년 12월 16일 대학로에서 그 당시 대학로는 이제 연극 공연부터 시작해서 예술 문화 공연들이 많아서 젊은이들의 성지였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는데 그 대학로에 칸타타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PC통신 하이텔 거기 축구 동호회가 칸타타 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칸타타 선언은 뭐냐면요. 올바른 축구 문화 발전을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언문에 재미있는 것은 축구 동호회인데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통신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텔이 생기면서 온라인에서 커뮤니티 활동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막 인터넷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럴 때인데 우리 축구 동호회가 건전한 통신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다 했는데 이 붉은 악마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결성이 돼서 그 다음 해인가 붉은 악마라는 이름으로 정식 명칭이 지어졌죠. 이 붉은 악마는 원칙이 철저히 상업주의를 배격하고 상업주의 어디서 스폰을 받는다든가 후원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상업주의를 배격하고 순수하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열정을 나누는 그런 것을 지향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모였다는 것 그리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 이것이 지금 20년이 지나서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추구할 가치를 이미 그 당시에 이 단체가 내세운 거죠. 그래서 이 단체가 붉은 악마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활동 시작한 거는 이제 2002년 월드컵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리 응원. 그죠? 그 당시 이제 한국이 주최국으로서 물론 이제 4강까지 가는 성적도 좋았지만 이 붉은 악마가 순수하게 축구를 후원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열정들을 나누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 거리 응원전도 그전하고는 달랐습니다. 특별났죠.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했죠. 일부 팬들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가해서 응원을 준비는 거고요. 그리고 승패보다는 하나의 문화로 그 자체를 응원 문화 자체를 즐기는 그런 이제 그 당시에 젊은 세대들의 특징을 잘 보여줬죠. 그래서 이 2002년 월드컵 응원은 연 인원이 2천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것이 이제 얼마나 세계적인 뉴스가 됐냐면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디지털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텔레비전으로만 이제 월드컵을 볼 수 있었는데, 브라질이 4강에 올라갔습니다. 브라질에 4강에 올라가니까 한국이 그 거리 응원하는 걸 보고, 캐나다에 있는 브라질 교포들이 토론토 거리에 나와서 거리 응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 거리 응원은 이 대한민국에서 시작한 거리 응원은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붉은 악마의 문화는 아주 다르고 선진적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럽의 헐리건이라고 했죠. 적극 열렬한 축구 팬들이죠. 이 헐리건과 다른 거는 헐리건은 철저히 승패 의지입니다.
그래서 승패에 집착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 팀이 실패를 지게 되면은 막 폭력 사태도 많이 벌어지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 붉은 악마는 승패보다는 그 축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축구를 즐기는 문화, 이것이 더 중요했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사회적으로 우리 시스템을,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기여를 했는지, 오늘 이제 주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2002년에 월드컵이 한창일 때, 2002년 6월 13일 날 큰 사건이 하나 터지죠. 동두천에서 심효순, 신미선 중학생 중학교 여학생들이 군사 훈련 중이던 미군 장갑차에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 그러죠. 11월에 미국 군사 법정이 이 미군들한테 무죄를 선언합니다. 무죄를 선언하는데 이때가 2002년 11월이면은 한참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미선이 조순이 사건이 묻히게 됐었죠. 이때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한 네티즌의 제안으로 촛불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붉은 악마의 거리 응원을 한 그 경험과 그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때 촛불 집회도 비폭력,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애초에 순수하게 축구를 좋아하는 집회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이게 사회적인 집회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이제 계속 대한민국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계기 때문에다 이 촛불 집회는 큰 역할을 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통과하니까 탄핵 소추안 반대 집회가 있었고요. 2008년에는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미국 소를 수입하려고 할 때에 미국 광우병 소를 수입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소수입 협상 반대 집회가 한참 동안 이어졌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촛불 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2016년 10월부터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혁명을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죠. 이 촛불 집회는 2016년 10월에 시작해서 6개월 동안 거의 6개월을 진행됐죠. 거의 주말마다 진행됐는데 중요한 것은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런 정치적인 혁명까지 이어지는 사례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 거의 100만 명,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이 참가하는 그 집회, 매주 반복되는 집회에 폭력 사태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붉은 악마로부터 시작된 또 축구의 열정으로 시작된 거리의 문화가 이 촛불 집회로 정치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퍼지면서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것이 사회를 바꾸는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단한 모델을 만든 것이죠. 유럽과 미국이 산업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지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그 모델을 한국은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거죠. 그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하면은 산업화 시대는 평민들이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권력을 갖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대의민주주의로 바뀌면서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됐는데 디지털 기술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무한대로 확장해서 우리가 정보를 아주 무리 없이 끊김없이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구나 정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권력은 정보의 독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권력을 더 하향화시킨 겁니다. 이게 권력의 보편화라고 그런 건데요. 이렇게 권력의 하향화가 잘못되면은 이게 혼란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시대 때는 그것을 리바던이라 했죠. 거대 괴물. 그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그것이 이제 국가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국가에 위임하면서 대의 민주주의가 된 거고요. 디지털 혁명의 커뮤니케이션 발달은 직접 민주주의로 발달됐죠. 이런 권력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정보를 나눌 수 있어서 권력을 대등하게 갖는 시대에 이 붉은 악마로부터 시작된 이 대한민국의 거리 집회 문화는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의 디지털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붉은 악마는 지금도 응원하면서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죠.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도 이 붉은 악마의 문화는 아마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